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플랫폼 어드바이저리 그룹하고 같이 2012 IT 트렌드 얘기를 시작하겠는데요. 이번에 그 IT 트렌드에서 여러 가지 토픽들은 이제 웹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여기서 이제 IT 트렌드 가까이 가지는 주제와 의미 같은 것들을 편하게 좀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시죠. 사실 여러 가지 트렌드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인데요. 뭐 이거 또 들어갔냐고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어느 쪽에 특히 포커스를 둬서 올해도 들어갔다고 얘기할까요? 뭐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우리 두 번째 주제인 빅데이터하고 소셜 서비스 플랫폼하고 서로 상관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뭐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상대적으로 뭐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제 인프라적인 성격에 대해서 많이 좀 강조를 하는 것 같고요. 빅데이터는 아무래도 이제 애널리틱이고 성격이 좀 강한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봤던 소셜 서비스 플랫폼은 소셜 서비스가 이제 진짜 서비스 플랫폼화 된다라는 관점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올해 최고의 이 세 가지 중에 토픽을 들라고 하면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소셜 서비스 플랫폼은 각기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뭐 우선 먼저 얘기를 꺼내자면 빅데이터가 사실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화두가 많이 되는 주제일수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그 기업들에서 그렇죠, 의심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기술이나 트렌드가 사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뭐 있다고 보세요? 또 있으려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실효성이 있죠. 어떤 관점에서 있냐면 이제 사실은 이런 트렌드를 누가 취합을 해서 누가 만드느냐, 누가 예측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이런 트렌드에 관심이 있어 하고 이런 트렌드들에 조금 뭔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빅데이터나 뭐 소셜 클라우드 컴퓨팅 다 마찬가지로 돈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올해 가장 많은 돈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사실 토픽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요. 빅데이터 관점에서 아까 황 교수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어널리틱한 관점에서 보는 이유는 정말 데이터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인가 뭔가 잘 해야지만이 분명히 값어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어떤 방법들, 인프라, 시스템 뭐 그런 방법론들이 사실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해인 것 같고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3년 정도 매 해마다 나오는데 이게 왜 해마다 나오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결국은 사실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팅이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갖지 않은 컴퓨팅 파워를 빌려다 쓰는 건데 그렇죠. IT 에저 서비스 그렇죠. 관점에서 근데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떤 시스템적인 인프라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가 소셜 서비스는 계속 확장되고 커질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더 많은 요구가 생길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올해만 끝나면 사실은 굉장히 비관적인 예측일 것 같아요. 내년에도 또 계속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클라우드 컴퓨팅이 3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또 나왔냐 라고 생각하는 그게 한마디 더 붙이면 저도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특별히 2012년을 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HTML5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클라우드 컴퓨팅이 옛날부터 있어 왔고 근데 그 환경이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원격과 어떤 로컬의 클라이언트가 이제 붙는 개념이었는데 중요한 건 그 클라이언트가 엄청나게 분화가 됐다는 거죠. 모바일 기기, 스마트 태블릿, TV 엄청나게 분화가 되면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점점점 더 입지가 강화되고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 클라이언트 쪽의 파편화 때문인 거죠. 그렇죠. 저 데이터를 뭔가 중앙에다 놓고 갖다 써야 될 요구사항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확실히 기술 구조는 진짜 그 뭐 흔히 어디서 많이 나오는 좀 컨슈머라이제이션 오브 IT 현상으로 디바이스 딱 더하기 서비스 이렇게 딱 그 형태의 기술 구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특히 이제 디바이스가 많아지면서 HTML5 같은 이런 엔스크린 플랫폼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소셜 서비스 플랫폼이 사실 그런 식의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컴퓨팅의 한 예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엄청나게 데이터가 정말 유도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특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특히 우리 쪽에서는 지금 소셜 서비스 플랫폼이라 서비스를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가치가 뭐냐의 문제인데
페이스북이 8억 명의 고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올해 10억 명의 고객이 될 거다. 이런 어떤 고객 데이터베이스 자체, 그러니까 고객과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원래 모든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이에요. 네, 그게 기본 경쟁력인데 그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정말 진정한 가치는 그 고객들이 그들이 원해서 그들의 동의하에 데이터를 쌓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로 불리는 거고 그 데이터가 고객이 동의한 고객의 어텐션과 고객의 페이보리트를 관심과 고객의 취향을 갖고 있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애널리틱할 가치가 있는 과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하면서 가입했던 가비지에 가까운 쓸모없는 자신의 취향 데이터는 다 거짓말 데이터였죠. 내가 회원가입을 하면서 입력했던 내가 좋아하는 영화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실제로 자기들 간의 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입력한 건 자기가 정말 거짓말할 필요 없거든요. 왜? 거기에 소셜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건 내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 거고 그 데이터가 8억 명의 데이터가 쌓인다라는 게 빅데이터로서 애널리티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정도의 데이터가 데일리로 만슬리로 타임리로 쌓이니까 클라우드가 아니고선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은 서로 그렇죠. 물리는 서로 윈윈이 되는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현실화되는 과거에 우리 마케터들이 꿈꿨던 20년간, 30년간 이 IT 가이들이 꿈꿨던 이런 세상들이 조금씩 현실화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우리 보고서에도 썼습니다만 사실 정말 그 디지털 유니버스라고 부르는 디지털 공간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거기 나오는데도 뭐 2000 수십 년 되면 8제타바이트일 거라고 하는데 제타바이트가 사실 전 세계 1제타바이트만 하더라도 전 세계 모래알 숫자를 다 합친 거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의문식이 드는 게 이것들이 과연 그 쏟아지는 데이터들이 사실 시의성이 있는 것들인데 시기적절히 해석돼야 되는데 그게 아무리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나 이런 게 있다고 실제 이 비즈니스 인풋으로 들어가서 분석하려면 거기 인프라나 특히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그만한 걸 따라줘야 되는데 과연 그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게 숙제죠. 어차피 좀 이따가 저희가 트렌드를 얘기할 때 뭐 스마트 디바이스도 얘기해야 되고 디지털 컨텐츠도 얘기해야 되는데 결국 저희는 이제 이 트렌드를 항상 볼 때 상호간의 연관성을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셜 네트워크에서 쏟아지는 그 많은 데이터들 우리는 거기서 이제 의미를 찾아야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디바이스들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엄청난 데이터들이 또 있거든요. 지금 뭐 예전에는 하나도 갖기 힘들었던 센서들이 우리 갖고 있는 뭐 스마트폰에는 8개, 7개, 뭐 10개씩 들어있어요. 거기서 마구 엄청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결국은 디지털라이즈 돼서 어디론가 퍼지고 있고요. 어디론가 저장이 되고 있고 디지털 컨텐츠의 저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앨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만들었지만 뭐 하드에 들어있던 한 번 온라인에 어디론가 가면 절대로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플로딩이 돼서 마구마구 퍼질 때 그런 데이터들을 애널리틱해서 뭔가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이 기업이 분명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세그를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뭔가 또 캐시카우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물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프라이버시 고민해야 되는 거 뭐 이런 양면성이 있는 거죠. 양면성 항상 존재하죠. 그렇죠.